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명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정묘년, 이민월, 경자일, 병술시. 팔자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 팔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분석이 돼야 됩니다. 구조가. 그것이 뭐 격으로, 격국용신으로 분석을 하든 물상으로 분석을 하든 여타 뭐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든 그 사주의 형성된 상태, 즉 그것은 그냥 뭐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자, 주인공이 누구냐 일간이 중심이 되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 상태를 분명히 견지하지 않으면은 그 사주가 뭐 어떻다 저떻다 언제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논할 수가 없다. 그 사주에 필요한 에너지가 음인가 양인가, 오행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울로를 뭔가 알기 위해서는 사주의 구성체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떤 상태로 짜여졌는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한낮 수박 거달기식 뭐 신살 타령이나 뭐 이런 거 부분적인 그런 단편적인 일주 타령이나 이런 걸로서밖에 끼워 맞추기식 사주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국용신도 중요하고 뭐 물상 형상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것이 팔자의 이론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옳고 그러다 이렇게 분석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떤 이론이 좀 더 상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떤 논리가 정연하냐 이제 이런 데 관점을 두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론을 채택하여서 본인이 각자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어떤 이해력이 다르고 응용의 어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응용할 수 있는 또 이론을 채택하는 것도 그 또한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명조도 정묘년 이민월 경자일 병술시. 그 경금이라는 주인공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주위 환경을 보니까 생이 묘생이고 또 천간에는 뭐 관성도 이렇게 투관되어 있고 또 식신이라는 인자도 투관되어 있다. 지지에는 재성이 두 개고 재를 생조하는 상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해서 일명 문의는 토라고 해서 인성인데 이 토는 양생 생금할 수 있는 금을 경금이든 생금이든 요는 술토는 생할 수 있는 그 인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 술월에 있을 때만 술월은 그것이 자기의 금의 영역에 있는 그런 술토는 어느 정도 취할 수가 있지만은도 월이 아닌 월지가 아닌 다른 데 있는 술토는 말 그대로 늘 화고다. 화를 담고 있는 창고 역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조는 아무리 봐도 경금이라는 주인공을 뭔가 생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간으로 봐도 없고 지지로 봐도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단순한 오행에 매달려서 뭐 술토가 생조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중에도 무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금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극히 미약하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양간 강직한 경금일지라도 건이 없으면은 그 스스로의 어떤 본질이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다 강한 다른 어떤 오행의 기운에 종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러면 여기서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 나 외에 나는 이미 실령실지된 상태라서 아무리 경금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운명학에서도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명 종격, 외격으로 치부를 하는 것이 일단 마땅하고 그러면 외격, 종격인데 무엇에 종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단순한 한 가지 오행이 뭐 5글자, 6글자 이렇게 완전히 대세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거기에 순수하게 종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가장 강력한 기운은 목과 화가 되겠습니다. 목이 강한 이유는 모광절이고 그 다음에 또 목을 생조하는 수생목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도 만만치 않다. 화는 목으로 인해서 뭔가 생조를 받는 에너지라서 연간의 정화, 시간의 병화가 있는데 시간의 병화 같은 경우도 인중의 병화가 그대로 투관돼서 편관의 힘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술중에 어떤 본통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술토가 화고니까 단순하게는 화의 묘지다 고지다 해서 빨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 화고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거지 뭐 화를 그냥 죽이는 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수가 2개, 목이 2개, 화가 2개니까 거기에 있는 술토도 화의 어떤 편에 들어간다. 50%, 60%는 그러다 보니까 수는 목을 만나지 않으면 화를 극하는 인자로서 금을 지켜주는 인자인데 수가 바로 목을 첩신했으니 수생목으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은 당연히 목생화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 운명은 수, 목, 화, 종격은 종격인데 종색격의 분류에 해당한다. 세력이 2-3가지가 합작을 이루어서 종격이 되었다. 일명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이미 떠나서 일간은 제외된 상태에서 타 오행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종격의 법칙입니다. 물론 신왕한 종격이고는 따로 제외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격의 어떤 의미를 내포한 종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격하고 같이 다루기는 조금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은 또 차후에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운명은 일단 목화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종색격에 해당한다. 수는 지지로 이렇게 운에서 들어올 때에는 수생목으로 바로 연결돼서 목생화로 화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수는
목화가 대세를 이룬 사주에 화를 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들어오는 세운이나 대운은 불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일단은 종격의 성향을 띤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가는 그런 운명이다. 단 식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 천간에 있는 기운은 좀 애매해서 요 임수 같은 경우는 종격 상태인 화를 합을 해버리면은 또 뭐라면 종격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화를 갖다가 묶어버리고 기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재관을 추구하는 사주의 식상이 드러나서 어쩌면은 정격 같으면은 합관하고 유살해서 살을 뭔가 쓸 수 있는 기운인데, 이런 것들은 제살격이 됐기 때문에 요런 탐합 뭔가 그냥 관성을 합하여 기반시키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끓일 기자 기신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지에 있었으면 수생모 목생화로 이렇게 무난한 인자가 될 텐데,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개인적으로는 재관을 쫓아가니까, 또 특히 식재관을 쫓아서 종격이 되어버렸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물의 궁핍함이 없고 그런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종격일지라도 제 관성에 뭔가 그 안정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안정감에 있어서는 다분히 불미함을, 아름답지 못함을 겸비하고 있다. 고로 해서 연애는 쉬우나 결혼은 뭔가 마땅치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여 일견 한 번쯤은 분명히 뭔가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장점 속에 또 단점이 내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경우 명조의 구조가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운 역시 재관을 추구하는 궁극적으로는 재관이 대세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데, 대운도 역시 계묘대운 이후로는 갑진을사병호 정미까지는 쭉 목생화, 종착기는 관성이니까 관성으로 진행하니까 괜찮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성의 불미함은 꼭 겪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주 명조는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읽어내기가 쉬운 사주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